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7일 지금 10시 3분이에요. 오후. 제가 좀 목이 좀 잠겼는데요.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기분 같아서는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싶을 정도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라이브를 하면 사실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래갖고 괜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계속 분석하고 그런다는 게 저도 좀 그러고 싶진 않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여기서 제가 큰 돈을 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여기 오늘 종목명 이런 것도 안 쓸 거기 때문에 조회수는 조금 나오겠지만, 이제 알람이간 고객 구독자 중에서 보시겠죠. 예, 저도 그게 좋습니다. 괜히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그냥 하는 것도 이제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조금 손실을 계속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먼저 이제 그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봉상에는 이제 끝없이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 5개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하락을 마감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긴 음봉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중간 정도 어정쩡한 데 와 있죠.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찍는다 이거는 좀 한 달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찍는다는 거는 좀 이 나라가 전쟁 나거나 뭔가 엄청난 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도 지지선을 찾아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주봉상에 보면 조금 이제 좀 의미 있는 그 지지선이 있죠. 여기 주봉이거든요. 코스피 주봉인데 코스피 주봉에서 오늘 물론 이제 조금 딱 찍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2,610을 얘기했죠. 저점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가격을 찍을 거라고 제가 방송을 다시 봤어요. 이제 결국 거의 비슷하게 찍었죠. 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하락, 1월 달의 하락은 이제 오늘부로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좀 급등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주식들이 지금 오늘도 급등을 했죠.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나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종목들이 몇 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꼬리를 조금 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2%든 3%든 올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엄청난 급등보단 그냥 보합은 좀 아닐 것 같고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돼요. 그리고 더 하락은 이번 달에는 없고 다음 달에는 이제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 달에 얘기까지 지금 하면 너무 길고 그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번 달에 하락 주봉상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거의 완성이 됐죠 세트가. 그래서 이번 달 하락은 이제 오늘로서 끝났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는 이제 현금이 없어요. 다 주식을 샀어요. 특히 그 바이오스마트를 샀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에 지금 상한가니까 내일 던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황은 우선은 이제 하락은 이제 끝났다. 물론 잠깐 이렇게 겁을 주면서 조금 뺄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권이 욕을 엄청 먹겠죠. 구정 때 이제 구정이면 뭐죠? 구정에 친지들이 모이죠. 그래서 정치 얘기도 하고 누구 뽑을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모여서 뭔가 집권 여당이 어쨌든 지금 잘못하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쳤죠. 그래서 사실은 연기금이 방어도 안 해주죠. 그건 이제 그만큼 연기금도 이 가격까지는 이제 이번 달에 빼고 싶었던 거고
연기금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엄청 뻥 쳐서 손해를 보는 건데, 어쨌든 이 구정을 앞두고 그렇게까지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숨을 튈 수 있는 뭐 반등을 주던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분위기 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은 반등이 나올 거다. 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뭐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반등이 나와도 다 반등은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은 지금 현금이 없어요. 다 주식을 샀어요, 일부러. 특히 바이오스마트를 그 15% 정도 상승했을 때 들어가서 지금 15% 정도 수익이 났죠. 일부 조금 정리는 했고요, 상한가에. 그 정리한 걸로 이제 다른 거를 또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은 그래요. 주식이 너무 못 팔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주식이 있으면 이 주식은 뭐 물타기는 지금 할 시기가 아니고요. 주식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거는 뭐 그 대신 어느 순간이 되면 회복할 수 있다. 1년 안에 적어도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주식이지만 그래도 좀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타머 사이언스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익이 마이너스 50%가 넘죠. 예, 근데 갖고 있죠. 왜냐면 올해 안에 뭐 회사에서 뭔가를 한다면 충분히 뭐 손해보고 나가진 않겠다 해서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현금으로 해서 조금씩 융통하면서 이렇게 막 급락을 하고 있을 때는 대략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그게 뭐 한 몇 개 없잖아요. 저도 한 5, 600개를 매일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 배팅해서 잘 간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고 또 떨어질 것 같으면 자른다던가 아니면 이게 매수를 했더니 빠지더라 그러면 한 1%에서 2% 내외에서 그냥 손해보고 던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략을 짜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녁에 내일 살 거, 내일 만약에 그 바이오스마트 던지면 그 던진 걸로다가 살 거를 지금 한 5종목 정도 골라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타를 치려면 그 전날 장 끝나고 마감을 한 후에 다음날 단타를 칠 거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몇 개를 모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진단 키트를 모았는데 진단 키트들이 좀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못 갔어요. 그래갖고 진단 키트 중에 딱 보는데 바이오스마트가 좀 강하게 가더라고요. 바이오스마트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초중고에 그 바이오스마트 그 진단 키트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꽤 수익이 좋겠구나. 바이오스마트는 현재 시총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단 키트 회사들이 적어도 2000억에서 뭐 몇 조 대인데 만약에 그런 매출이 온다면 뭐 요번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는 뭐 어느 정도 내일 고점을 찍고 뭐 빠지던가 그럴 것 같지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빠질 것 같고 그러면 또 2월달 3월달까지 기르면 3월 초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다시 이 저점이 나올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도 시총이 1000억인데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초중고에 그런 진단키트를 깐다면 그 대신 그게 일시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뭐 그런 기사가 2월 말이나 3월에 나온다면 그때쯤이 아마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이제 제 생각엔 내일이 고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물론 그냥 쭉쭉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저점을 잡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너무 세게 간다 그냥 점으로 간다 그러면 뭐 아침에 안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점이 아닐 경우에는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조금 봤을 때 내일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만 대충 그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거 15%대 사서, 현재 15% 뭐, 한 3분의 1 조금 넘는 물량을 여기서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또 던질 확률이 높죠. 근데 점으로 가기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예, 점으로 가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만약에 뭐, 결과적으로 이 주식이 간다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열려 있는데요. 12,000원 정도 열려 있는데, 음, 근데 그렇게 가려면 우선은, 음, 그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계속 그런 진단키트 매출이 들어온다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엔 이 정도 보는데, 하여튼 내일 만약에 뭐 상승한다면 뭐 대충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이제 또 뭐 좀 뺐다가 이렇게 저점을 잡고 다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달에 이런 저점에 뭐 이 정도 저점이 나오겠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마트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료는 좋은데 그게 이제 내일 다 몰아쳐서 뭐 다음 달까지 이어져서 갈지 그냥 나눠서 2월 달에 또 다시 저점 잡아서 갈지 이제 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스마트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어쨌든 재료는 좋아요. 시총이 지금 상 갔는데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적죠. 최소한 12,000억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000억은 넘겨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래서 바이오스마트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오늘 그 상한가에서 팔린 거 가지고 잠깐 들어갔었죠. 들어갔는데 그냥 한 0.7%인가 손해보고 이런 데 들어갔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꾸 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았더니 또 종가에 또 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죠. 이제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차트를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평선들을 다 뚫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뚫었는데 뭐 그전에 이제 이런 이평선들 다 뚫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세를 쓰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5일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일 상승하면 또 이격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꾹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일은 좀 애매하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뚫어주겠다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휴마시스가 원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기 하면 이제 거래량이 점차로 늘다가 오늘 좀 빠졌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내일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올렸다가 뺄 확률이 높습니다. 휴마시스는 이제 내일은 좀 매수하기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잠깐 단타 쳤던 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목, 내일 단타를 칠까 하고 봤던 종목을 좀 또 보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상승을 할 때 고민을 했어요. 여기 좀 상승했을 때. 근데 갑자기 또 딴 거 보고 오니까 여기까지 쭉 올리더라고요. 현대바이오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이상이 들어가면서 뭐 그게 좀 반응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그런 뭐 효과 그런 거를 얹고서 내일도 상승할 것 같은데 내일 급등해서 출발하면 좀 잡기가 뭐하죠. 오늘 좀 시간에서도 한 4%인가 5%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승 여력이 좀 보여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물론 이제 그 이상 들어가는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얘네들 마음인데 어쨌든 이제 매집은 잘 됐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좀 올릴 수는 있겠죠. 만약에 뭐 제대로 매집이 됐다면 뭐 이렇게까지도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뭐 거의 뭐 한 요 정도 올리고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제가 계속 봐오긴 했는데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내일 추세를 보고 상한가 갈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좀 추세를 보고 이제 체결 광고 같은 거 보고 한번 기회가 온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점이나 뭐 이렇게 급등해서 시작하면 뭐 매수하기는 좀 뭐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올릴 확률이 있으니까. 현대바이오였습니다. 네,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다 빠졌다가 종가에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에너터크,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 이게 다 상승했어요. 근데 오늘 보성파워텍이 좀 제일 많이 상승했는데 차트는 에너토크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에너토크 차트를 보시면 오늘 사실은 상승을 못 해갖고 약간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빠지지 않으면서 좀 치글가격 찍고 이랬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거래량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면 내일 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근데 에너토크 어쨌든 요번에 한번 보시면 뭐 대충 이제 이런 고점까지 바로 뚫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못 뚫겠죠. 그럼 내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좀뭐 가다가 좀 맞던가 아니면 뭐 일정 부분 뭐 상승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내일 차트가 좀 내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만 붙으면. 그리고 좀 에너토크는 이렇게 시총도 좀 작네요. 그래서 지금 그 원자력 관련돼서 이 시세를 계속 다들 좀 테마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토크가 내일도 혹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래서 잘 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젠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한 3.4%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이렇게 막고 있죠. 뭐 도지 비슷하게 나와서 내일 좀 한번 슈팅으로 이런 거 한번 뚫어줄 수도 있겠죠. 물론 뚫었다가 빠질 확률도 있겠죠. 근데 내일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되네요. 지금 진단키트 쪽이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잘 안 빠지면서 가려는 주식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 이제 시총 대비 새로운 그러한 이제 계약이 이제 좀 생기니까 그 매출에 의해서 좀 급등을 하긴 하는데 요번에 한 번에 갈지 나눠서 갈지를 잘 내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휴마시스 수전택도 좀 차트가 뭔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끝날 때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죠.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싱 논의한다. 그죠? 그래서 TSDT 플랫폼 성과 낸다. 뭐 이런 기사가 거의 마감 이제 동시효과에 나왔다고 해야 되죠. 그래갖고 이게 내일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로다가 뭐 점상을 가고 그러진 못할 거고 내일 뭐 상한가 갔다 빠지거나 뭐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내일 단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상한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내일 시초가에 만약에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한다면 들어가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로 뭐 상한가 가득 깨질 거예요, 이런 거. 뭐 아직까지 뭐 계약이 된 게 아니라 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줬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그래서 이제 뭐 차트 한번 보시면 오늘 많이 빠졌죠, 셀리버리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내일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한번 이거 채워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채워도 또 이렇게 뭐 상한가까지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제 회사에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기사를 낸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많이 빠졌네요. 셀리버리 거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죠. 바닥에서. 그래서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상한가 가면 좋은데 제 생각에 상한가 갈라는지 모르겠네요. 상한가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일 시세를 줄 거는 확실해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칩스가 있죠. 텔레칩스. 뭐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말도 있고 뭐 원체 지금 잘 나가는 회사죠. 예, 잘 나가는 뭐 자율주행도 관련돼 있고 뭐 그런 부품,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거에도 관련이 돼 있는데 차트가 엄청 수상합니다. 차트가 그렇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지가 거의 비슷하게 세 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눌렸다가 이제 도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텔레칩스 내일 수상해요.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런 상승 구간에 접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면 되겠죠. 그래서 텔레칩스, 저는 사실 이제 아마 내일 만약에 돈이 뭐 상한가에 매도 쳐야 되겠다 싶어서 뭐 상한가 아니면 뭐 상승해서 바이오스마트 매도를 친다면 이 텔레칩스를 좀 더
살 확률이 높아요. 차트상 옛날에도 이렇게 막 도지가 3개 나오고 막 이런 게 뭔가 때를 기다릴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는 꼭 나와요. 옛날에 어떤 종목도 이렇게 계속 빼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도지가 이렇게 3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갔죠. 뭔가 이게 기다릴 때 이런 뭔가 그냥 이렇게 멈춰 있을 때 3일 정도 뭘 할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 그리고 차트상에도 내일 어쨌든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좀 내일 좀 저는 좀 중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네, KC가 있습니다. KC는 이제 자동차 부품 뭐 그런 거 전력 반도체인가요? 그런 거 해당이 되는데 KC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런 5일선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KC도 좀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로 이제 지금 좀 못 가는 자리에 있는데요. 내일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차트적으로 저는 이제 텔레칩스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내용도 뭐 삼성 인수설도 있고 또 지금 새로 개발한 뭔가 그 전장 부품인지 하여튼 부품 하나가 굉장히 좀 쌈박하고 좋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가 또 시총도 한 2,700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텔레칩스를 내일 좀 저는 볼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보긴 봐야죠. 기회만 되면 또 이거 말고도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 있으면 유심히 봤다가 대충 이렇게 쭉 뭐 좀 기본적인 검색을 해보고 차트 보고 그다음에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가에 사면 좀 불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스마트를 그나마 싼 가격에 못 샀죠. 싼 가격에 못 샀는데 그래도 어제 진단키트 주 중에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좀 강했죠, 사실은. 그래서 강한 바이오스마트를 사실은 이제 15%좀 못되게 14.5%인가 그때 샀는데 이게 다시 12%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잘못 샀나? 그런데 다시 막 치고 올라왔죠. 그러다가 사실은 상한가도 계속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2시인가? 2시 넘어선가 그때부터 살짝 가기 시작했죠. 2시 좀 못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차트도 좀 볼 줄 알고 기존에 자기가 봐왔던 종목 중에 조금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재료가 있는데 그동안 못 올렸던 주식들 있죠. 자기가 보아왔던 주식 중에 그런 주식들 중에 이제 그런 주식들이 재료를 내면서 좀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외로 그런 주식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반등 분위기일 때는 잘 안 물리겠죠. 빨리 사면 어쨌든 뭐 3%든 5%든 상승해서 사도 10% 이상, 뭐 15%, 많게는 뭐 20% 이상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상한가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고,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전략을 짜십시오. 예,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적어놓고 내일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뭐, 조금 여기서 조금 가려고 부르는 주식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조금 올랐을 때 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달도 좀 스펙타클하게 뭐 엄청 많이 변동폭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우선은 저도 이제 3월 달부터 아니면 2월 말이나 3월부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늦으면 3월 중순, 빠르면 뭐 2월 말부터 이런 하락장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더 일찍 왔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주식은 예측이 섣부르게 안 되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듯이 항상 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2월 달에 만약에 좀 방향성이 좀 만약에 좀 저점을 찍고 상반으로 튼다면 2월 달에 충분히 복구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그 급락장을 겪어보면 항상 그랬어요. 급락이 처음에 저기 할 때는 반등도 없고 뭐 뭔가 찾기가 힘든데 주식들이 거의 다 만약에 100종목 있으면 뭐 90종목 이상, 95종목 이상 만약에 떨어지고 뭐 5종목 정도 상승하고 이런 날이 이제 며칠 되면은
반등하는 주식들이 보여요. 거기서 강한 주식을 사면 현금이 또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쫄아 있어요. 쫄아 있어서 질르질 못한다고요. 그럴 때 저는 과감히 질러서 같이 수익을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세력들도 그럴 때 해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빠질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먹기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다가 더 많이 빠지면 엄청 물리는 건데 손절을 또 칼같이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못 지키면 엄청 또 물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도 뭐 많이 하는 날은 저 거래를 거의 안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한 10번도 하고 그 정도 10번도 할 때도 있고 한 3, 4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9시 반 이전에 그렇게 한 번씩 그 현금을 해주는 거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제가 이 공략할 주식들을 대충 뽑아놨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텔레칩스나 뭐 현대바이오 뭐 그런 거. 어쨌든 바이오스마트가 점상을 가면 뭐 거의 살 돈이 없죠. 근데 점상을 안 간다는 가정하에는 뭐 텔레칩스나 뭐 에너토크 뭐 이런 거 셀리버리는 기회를 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현대퓨처넷 얘기하신 분한테는 저도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를 5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주식 그냥 이슈가 없는 주식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흐를 줄 몰랐는데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임상을 하든 뭐 그러면 올해 안에 한다면 최소한 제가 산 가격 이상은 팔겠다 아니면 그런 마음대로 이제 마음을 놓았는데 이게 리뷰를 하는 거는 다른 주식을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가지도 않는 주식을 설명해 줬다가 누가 이게 사라는 줄 알고 샀다가 물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저 역시도 제가 산 주식을 리뷰를 안 합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빠지는 거를 해석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때 물어보셨을 때 정량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석으로 했을 때 현금이 많고 이러니까 회사가 분명히 그 가치로 나중에 환원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뭐 그걸 막 물타고 어떻게 하시고 뭐 막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도 없고 또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또뭐 컨설팅을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말아주십시오. 저 이거 광고 봐주셔봤자 뭐 몇십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냥 리뷰를 안 하는 건 반등을 안 하는데 어떻게 리뷰를 해요? 제 종목도 안 한다니까요. 떨어지는 거를 하면 딴 사람들이 되려 잘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반등할 게 없으면 뭐 종목은 얘기 못하는 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면 오해가 생기죠. 근데 자꾸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나도 2600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최근이에요. 그 전부터 알던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빼다가 멈추겠지 그 정도 있는데 근데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체력이 안 좋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못 버티는 것도 인정을 해야죠.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서로 오해 풀고 떨어지면 다 짜증나요. 저도 진짜 이런 폭락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경험해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계속 복구하면서 언젠가 다시 반등 줄 때 뭔가 그렇게 할 때 어쨌든 살아남은 자는 또 호황이 오거나 횡보할 때 그럴 때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주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주식으로 잃은 돈은 또 주식으로 벌던가 아니면 그냥 손절치고 손해보고 이쪽을 떠나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도 했지만 이제 버티던가 아니면 현금화해서 단타를 치던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우선은 냉정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이제 수익을 조금씩 내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어쨌든 저는 뭐 내일 현금이 생긴다면 텔레칩스로 또 한번 도전해 볼 확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뭔가 단타를 그 전날 종목 자기 거 빠진 거 막 분석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나 계속 찾아야 돼요. 그 노가다예요, 어제 노가다. 그런 거를 뭐 해서 제가 뭐 매일 올려달라 그런 건 저는 할 수 없고 제가 또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이제 뭐 몇 개씩 보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뭐 저는 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잘못 얘기할 확률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내일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주식들이 좀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도 다 4, 5%씩 만약에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좀 우선은 냉정을 찾으시고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은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니까 그러한 재료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역시도 뭐 한마디로 저도 역시 한 종목 지금 이빠에 물려 있는데 저도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리뷰하는 게 또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제 경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또 찰떡같이 믿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면 다 개구라예요. 예, 좀 냉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